네, 안녕하세요. 로엔이슈 임성시 기자입니다. 오늘은 연예계의 좀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건데요. 혹시 변호사님, 연예계 뉴스 어디서 많이 찾아보시나요? 사실 뭐 저는 연예계 뉴스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요. 그렇습니까? 저는 주로 뭐 스포츠나 뭐 사회, 정치 이슈를 좀 좋아해서. 근데 다만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제 다음 포털이나 뭐 네이버 이런데 떴다, 주요 뉴스로 떴다 이러면은 확인을 하죠. 예, 최근에 그 놀면뭐하지에 출연하면서 화제가 되었던, 저도 잘 이름이 모르는데, 하준수 씨라고, 근데 이분의 전 여자친구가 네. SNS에 올린 글이 지금 현재 코미디 빅리그라든지 이 하준수 씨의 이 퇴출을 요구하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네네. 이 뭐 주된 내용을 보자면 하준수 씨가 이제 양다리를 거셨다.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양다리 거쳤다. 물론 뭐 더 많은 다리를 거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. 그렇죠. 이 양다리가 물론 결혼을 하면은 상관죄라는 게 있겠지만 문제가 될까요? 법적으로? 뭐 어떤 상황에서 양다리를 걸쳤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연인 관계에서 양다리를 걸쳤다. 이거는 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되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. 그 하준수 씨의 전 여자친구의 주장에 의하면 네. 자신이 8년 동안 사귈 때도 현재 전 여자친구랑 하준수 씨 살던 그 집에 데리고 와서 뭐 있었다라고 하면서 조금 안 좋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 부분도 좀 법적 문제 되지 않을까. 굉장히 진술이 구체적이네요. 네네. 일단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뭐 쟁점은 있을 수 있는데요. 이제 첫 번째로 그 하준수라는 분과 그 이전에 여자친구가 뭐 사실혼 관계에 있었냐 없었냐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. 사실혼이라는 게 일단 혼인의 의사가 있고 네. 혼인의 실체를 갖추었는데 단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거든요. 네. 뭐 몇 년간 하준수 씨가 이렇게 그 여자친구를 전 여자친구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오래 만났다. 그리고 뭐 동거를 했다. 이런 것만으로는 사실 혼으로 인정을 받기는 힘들고요. 아, 그렇습니다. 네, 만약에 사실혼 인정이 되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상견례 정도는 했다. 아니면 뭐 약혼을 했다. 이런 거 아니면은 함께 살면서 이제 외부적으로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뭐 서로 이제 어느 모임에 갔을 때 우리 남편입니다, 아내입니다 하고 소개할 정도는 돼야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현 여자친구가 전 여자친구 집에 왔다 갔다 했다면 이 부분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그 부분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뭐 아까 말씀드린 사실혼 관계에서는 어쨌든 만약 사실혼 관계에서 바람을 폈다면 결국 뭐 부정행위로 해서 위자료를 물을 수 있지만 네. 지금 말씀하신 집에 드나들었다. 이 부분은 형법상 주거 침입죄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. 저희가 잘 아는 그 주거 침입죄요. 네, 그렇죠. 말 그대로 주거, 어떤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을 하는데요.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공개 변론을 하기까지 했는데 보통 지금까지 판례는 만약에 바람을 피기 위해서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 뭐 일방의 배우자가 다른 상간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상간자에 대해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봤거든요. 네. 어쨌든 그 거주하는 다른 배우자의 다른 부부 일방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그 사생활의 평온을 깼다라는 취지로 뭐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맞느냐? 특히 이제 어쨌든 그 당사자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일방이 상간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결국 이게 뭐 사생활에 침해가 된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있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지금 한창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이 부분이 별로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좀 복잡하네요. 네, 아무래도 주거 침입이란 것 자체가 사실 그 보호법익이 그러니까 주거 침입죄가 있는 이유가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이 사생활의 평온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하준수 씨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. 이 하준수 씨가 법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이야기 나오더라고요.
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뭐 SNS로 알렸다면은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. 그리고 만약 이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전 여자친구분이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면 이제 그건 업무 방해나 이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볼 수 있거든요.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했으므로? 네, 그렇죠. 위계에 의해서 거짓말에 의해서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가 될 수도 있고요. 일단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창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. 특히 이 전 여자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과연 처벌해야 되느냐? 나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뭐 공공의 이익이든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감정이든 어쨌든 사실은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 이게 과연 명예훼손이 되느냐에 대한 계속 끊임없이 논쟁이 있었고요. 이에 대해서 올해 초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한 게 있습니다. 네,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직까지 이 사실 적시를 함으로써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명예가 한번 훼손되면 이를 되돌리기가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아직까지는 합헌이다 라고 결정을 했죠. 네, 저희가 오늘 하준수 씨 이야기 나누면서 뭐 양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명예훼손까지 왔는데요. 참 오늘도 이 논란은 참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로엔이 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